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원룸 용다리사를 하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 3가지,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원룸이니까 1.5룸이니까 용다리면 충분하겠지, 이 생각 때문에 이사 망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셔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원룸 용다리사의 잘못된 선택 3가지를 이사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제가 사실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내가 지난번 이사 때 그렇게 기사님하고 싸웠구나, 내가 지난번에 맞아 그것 때문에 후회했구나, 이 부분이 바로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기사 한 명 오는 용달 플러스 우리 고객님이 도와주시는 이사 형태로 할 때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셔요. 기사님 혼자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왜 그러냐면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원룸 이사나 용달 이사는 대체로 방문 견적을 하지 않고 전화 견적이나 그 다음에 사진을 몇 장 찍어서 고객님께서 보내시는 거를 근거해서 견적을 뽑잖아요. 근데 고객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고객님께서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그 오차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2톤의 짐인데 보내주신 사진을 볼 때는 1톤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기사들은 매일매일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약은 하지만 그날 고생할 각오를 갖고 어떤 변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고객님 댁을 찾아뵙게 돼요. 왜냐하면 고객님께서 기사랑 같은 기사 작업 속도에 맞춰서 이삿짐을 포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사가 짐을 옮기고 차에 실는 속도만큼 우리 고객님이 그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 우리 기사들은 내가 한 1.5인분, 1.6인분은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님께서는 0.5인분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삿날 아침에 그 현장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삿날 우리 고객님들을 우리 기사가 이렇게 딱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이사 생초보, 아무것도 할 줄 모르시는 고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사들은 작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서두르게 되죠. 그리고 포장도 조금 약간 미흡하게 하게 되고, 왜냐하면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면 좀 조심성도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평소에는 포장을 하는데 이거 그냥 싫어도 사고 안 날 때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냥 싫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 어떤 사고라도 날 위험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되면 기사들이 잠수를 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얼마 번다고, 그거 이사해서 얼마 번다고 고객님들한테 배상까지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기사 2명이 작업을 한다면 리스크,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위험성 리스크는 오롯이 기사의 책임이에요. 자, 근데 고객님 한 분과 기사님 한 명이 둘이 작업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5대5로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고객님도 리스크 부담이 50%를 갖게 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나요? 리스크 부담이 반반으로 나누어진다는 점. 기사님 그 잘못이 100%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를 기사님하고 고객님하고 같이 하는 거는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고객님과 기사님이 리스크를 나누어서 갖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자, 2번째, 이사 비용을 내 기준만으로 가격을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고객님들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저기 전화해봐서 뭐 어느 정도 가격선인지 그 정도 이제 감을 가지고 이제 업체를 선택하시는 정도인데, 그 가격들이 다 정확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 견적을 내는 거기 때문에
달라요. 근데 이제 그 무엇보다도 고객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출발지랑 도착지랑 5분 정도 거리에요. 그러면 당연히 싸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는 큰 짐 2개 빼면 나머지는 다 잔짐이에요. 그러면 내 이사비용 싸겠지. 그 다음에 나는 이삿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럼 나는 이사비용 싸겠지. 그리고 내가 포장을 해줄 테니까 박스 바구니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내 이사비용은 싸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 고객님들 각자의 입장에서 이사비용을 판단하시고, 이사비용이 이사업체에서 말하는 이사비용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 이전 영상에서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비용 견적에 관한 영상을 보시면 이사비용을 책정하는 요소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사 방식, 작업 인원수, 차량, 거리, 엘리베이터 유무, 그 다음에 뭐 사다리 차를 쓰는지, 뭐 주차장에서 차 있는 데까지 거리는 얼마나 동선이 되는지,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견적이에요. 그래서 내 이사 비용이 특별하게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됐다. 그리고 견적은 기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하다. 무엇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견적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자, 세 번째, 이삿짐이 별로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룸 1.5룸이기 때문에 내가 비교하는 기준은 가정집 30평대거든요. 그 집보다는 당연히 이삿짐이 별로 없죠. 하지만 혼자 살아서 원룸이어서 짐이 별로 없어요. 4박스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집에 고양이 짐만 챙겨도 4박스 이상은 나오고, 뭐 강아지를 기르는 집에 강아지 짐만 포장을 해도 4박스 이상은 나온다고 해요. 근데 고객님이 사시는 원룸에서 4박스가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고시원이시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내 이삿짐 양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좁은 방에서 내가 맨날 보는 것들이니까 내 이삿짐은 정말로 적어 보여요. 맨날 눈에 보던 거니까 익숙해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짐을 싸면 한 4박스, 5박스면 끝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점 우리 고객님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삿짐 양이 많고 적음은 고객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기사님이 판단하시는 게 맞고, 그거에 맞춰서 이사 비용을 책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사님 한 명과 용달이사를 맡겨도 되는 기준, 바로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객님께서 이삿짐 경험이 정말로 많으시거나 그래서 0.5인분 이상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큰 짐이 없고 박스나 잔짐 위주의 그런 짐들이다. 그러면 기사님 한 명만 부르셔도 충분하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삿짐 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시원처럼 아주 소량이다. 그럴 때는 또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기사님 2명이 진행하는 용달이사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원룸 이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선택을 잘못하면 마찬가지로 어려운 이사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이사 방식으로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